마지스타의 양말 같은 터치감을, X16 같은 일체형을, 베이퍼 11 같은 가벼운 무게와 얇은 어퍼에서 나오는 탄성을. 안녕하세요, 한세라티 FC의 한코코입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엄브로사의 벨로시타 3인데요 이 제품은 스피드 사일로이고 경량성까지 잡은 후아인데 세상에 빛을 못 본 제품이라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제가 한 15만원 미만으로 당시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국내에서도 되게 10만원 미만 찾으면 구할 수 있지 않나, 제가 최근에 찾아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품을 소개하게 된 이유는 되게 재미있는 스피드 사일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토박스 부분을 보시면은 되게 매우 얇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의 부분에는 네오프렌 소재를 활용해서 신축성이 있고 또 반발력이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브로사의 대표 기술 중 하나인 A프레임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A프레임은 다들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축구화의 틀을 잡아주고 발이 헛돌지 않게 고정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나이키의 플라이와이어 기능을 하는 기술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TPU 코팅, 아주 얇은 TPU 코팅을 해서 축구화를 완성했습니다. 이 제품이 저는 되게 잘 신었던 축구화였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쉬 소재로 된 토박스 부분이 이 부분으로 이제 볼터치 등을 할 때 되게 약간 두꺼운 양말을 신고 볼터치를 하는 느낌을 줘요. 그래서 뭐 캥거루 드리블이라든지 아니면 잔발 터치 등을 할 때 되게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네오프렌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탄성이 좋아요. 처음 이 제품을 신었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거를 더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 벨로시타 3로 넘어오기 전에 신었던 제품이 바로 아디다스의 X16.1입니다. 이 제품도 잘 신었던 제품인데, 이 제품을 신을 때는 축구화들끼리의 비교라기보다는 거의 초창기에, 제가 이제 축구 인생 거의 초창기에 신었던 모델이라서 어떤 게 좋고 나쁘다라기 보다는 그냥 이게 좋구나 라는 그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신었던 모델이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 슬펐던 거는 이게 발등이 제 발등이 좀 낮은 편이라서 이 제품을 신으면은 발등 부분이 접히는 되게 그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팀에서 축구를 뛰고 있을 때 이제 후방 막바지로 이제 가게 되면은 발이 자꾸 안에서 아무리 세게 이거를 조여도 발이 안에서 조금씩 헛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뭐 다리에 쥐가 조금씩 올라오는 문제도 있었고, 또 나중에는 발이 축구화에 딸려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서 그 다음 모델로 한번 도전을 해보자고 구매했던 모델인데 인생 축구화가 되었죠, 그대로.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아까 네오프렌 소재에서 반발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X 모델을 신다가 이제 벨로시타 3를 딱 사서 처음으로 딱 실착을 했을 때 동료들과 볼터치 연습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자꾸 볼터치를 하는데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 볼이 더 멀리 나가는 거예요. 그 되게 얇은 어퍼인데 그 반발력이 있어서 되게 놀랬던 제품입니다. 슈팅, 강한 패싱, 또는 그냥 단순하게 제 앞에 볼을 떨어뜨릴 때에도 볼이 제가 원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자꾸 앞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당황을 했는데 간단한 훈련을 하면서 이 축구화에 익숙해지고 나니까 그게 굉장히 좋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분 좋게 볼을 찰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퍼가 조금 얇다고 좀 느껴질 수 있는데 되게 강한 슈팅을 차면은 발등이 되게 저릴 정도로 처음에 되게 그렇게 느껴지던 축구화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은 메쉬 소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까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이 A프레임, 더블 A프레임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축구화 끈 부분을 이렇게 고정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아래쪽을 보시면은 이 아래쪽을 다 따라서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이 까지는 거를 방지해주고, 그리고 그 위에 또 덮은 TPU 코팅이 잡아주고 있어서 까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약 한 2년 정도 열심히 되게 신었던 모델인데, 이게 지금도 보셔도 인조 때가 있지 축구화 자체가 벗겨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완성도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비 오는 날에도 착용하고 추운 날 겨울에도 착용을 하고 막 되게 오랫동안 잘 착용을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그리고 제가 이걸 한 번, 두 번 정도 또 손빨래를 해줬어요. 물이 너무 들어가고 이래서. 그랬는데도 지금도 이렇게 아주 매우 잘 붙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까지 챙긴 그런 제품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둘 다 일체형 제품인데, 제가 X16에서는 안 좋은 경험을 했잖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일체형 모델이라서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제 발을 타이트하게 꽉 잡아줘서 참 좋았습니다. 이 제품을 신고 나서는 이제 후반전 거의 끝나갈 시간대에도 발이 뭐 축구화에 딸려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제가 발이 나가는 대로 따라와주는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발이 한 번 더 잘 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딸려나가지 않아서 실수도 많이 줄었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되게 도움을 많이 주던 축구화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지금 일단 외형은 그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축구화 끈이 아모사의 그립 레이스라는 제품이에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끈이 두껍고 코팅이 되어 있어서 방수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으로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약간 고무 재질로 되어 있어서 공과의 마찰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기회가 되면은 리뷰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를 샀던 이유는 이 축구화를 좀 커스텀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레드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었던 게 목적입니다. 원래 기본 색상은 이 네오프렌에 약간 이 회색기 있는 이 색상과 동일한 축구화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아까 반발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X 같은 경우는 약간의 두텁고 딱딱한 어퍼가 묵직한 힘으로 공을 찬다면은 엄브로 벨로시타 3는 약 얇으면서도 네오프렌 소재와 TPU 코팅의 합작으로 반발력을 내는 축구화입니다. 약간 베이퍼와 비슷하다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벨로시타 3가 나오던 시기가 이제 베이퍼 11도 활동을 할 때였는데 물론 이 두 개만 놓고 비교를 하자면은 베이퍼가 완성도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점인 것 같아요. 축구화를 빵점에서 100점까지의 점수를 매길 때 80점 이상이면 이제 정말 완성된 제품이라고 기준을 정하자면은 베이퍼는 제가 봤을 땐 거의 한 90점 이상, 95점 이상이고요. 벨로시타 3 같은 경우는 80점에서 한 85점 사이 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도 있지만 이렇게 비교를 하자면은 벨로시타는 좀 베이퍼를 신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얇고 더 탄성이 있고 더 정확하게 맞춘다는 느낌을 살짝 받긴 했어요. 제가 뭐 이렇게 공을 잘 차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두 개를 같이 신었었던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착용을 못했지만 스터드가 너무 공격적이라서. 하지만 그 순간에서도 볼을 터치할 때 되게 감탄을 연발하게 했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제품으로 돌아와서 이제 스터드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좀 한 번쯤 어디서 봤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억지 아닌 억지일 수도 있는데 제가 잘 신었던 하이퍼베놈 팬텀 3인데요. 이 제품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터드에 있었잖아요. 이제 하이퍼 리액티브 1.0으로 된 이 제품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비교해 보시면은 좀 더 그 느낌이 올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이퍼 리액티브 같은 경우는 안쪽은 육합 면체로 되어 있어서 발 회전을 할 때 도움을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은 이제 블레이드 형태로 돼서 급정거 그리고 급턴을 할 때에도 도움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엄브로사의 스터드도 보시면은 그거와 좀 비슷해요. 안쪽에는 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회전에 도움을 주고요. 바깥쪽에는 약간 이렇게 다이아 형태로 되어 있어서 급제동 등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티브 같은 경우는 스터드 자체가 앞쪽이 낮고 뒤가 조금 높은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뒤꿈치가 땅에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엄브로사의 스터드도 뒤쪽이 조금 더 높게 되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라고는 하자면은 이 앞쪽이 여백이 너무 넓어요. 그래서 천연잔디에서 착용을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관리가 잘 된 인조잔디에서 착용을 해도 이 앞쪽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까치발을 들고 있는 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형태에 있을 때 바닥을 지면을 긁어줄 수 있는 스터드가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도 되게 어설프게 걸치거든요. 그래서 까치발을 들면은 그대로 뒤로 이렇게 쭉 미끄러져서 나간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까치발보다는 살짝 낮은 상태로 준비해서 뛸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고 또 스터드가 가볍고 얇은데 그래서 이렇게 완전 축구화가 편하게 접히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발에 좀 피로도가 조금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제품도 손가락 한 개 마디 이상 들어가는 인조잔디 그리고 천연잔디에서 착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저는 그 부분은 감수하고 눈 감아줄 수 있다고
않는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구멍이 뚫린 예전 베이퍼 모델, 베이퍼 10인가요? 그 모델에서 봤던 그런 굉장히 심플하고 구멍이 뚫려서 무게를 줄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솔도 특별한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인솔의 그런 역할, 그냥 인솔의 역할에 충실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을 보시면은 저번에 퓨런 V6에서 설명해 드렸던, 혹시 궁금하시면 이 영상 위쪽을 한번 봐주세요. 그래서 퓨론 V6에서도 말씀드렸던 그런 형태로 앞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렇게 발이 지면에서 발끝이 떨어질 때 이 탄성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엄브로가 되게 기사회생하려는 집약체적으로 이런저런 기술을 많이 넣었던 제품이거든요. 양말 같은 터치감, 일체형으로 된 베이퍼를 만들고 싶었던 건 아닐까 하는 네오프렌 소재로 반발력이 있고 슈팅, 패스 등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토박스로는 양말 같고 강한 반발력, 중점을 둔 그런 스피드형 사일로입니다. 잔발 터치를 좋아하시고 좀 약간 슈팅 같은 거, 슈팅 또는 패스 등의 약간의 반발력을 도움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착용하시면 좋을 모델이에요. 그리고 국내와 해외 모두 이 제품의 스터드가 HG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절대 HG스럽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스터드 자체가 너무 얇았고 충격을 흡수해줄 만한 부분 요소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된 인조잔디나 맨 땅에서 착용하기엔 되게 위험한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 스터드 관련해서도 영상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축구화를 구매하실 때 참고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엄브로 벨로시타 3를 리뷰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좋은 제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